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두고 현장 이탈했던 경찰관 2명. 경찰이 징계를 열고 이 2명에 대해서 해임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엊그제 국회에서 이 경찰이 직무수행 도중 발생한 과실에 대해 형사 책임을 감면해 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이걸 두고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경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던 양홍석 변호사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일단 해임 결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적절한 징계라고 보십니까? 이제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찰 활동에 대해서 경찰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해임은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이게 현장 경찰관 개인에 대한 책임으로 물론 개인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만 개인에 대한 책임 문제로 이걸 치환시켜서 마치 그 사람만 해임시키면 되는 것처럼 혹시 문제가 조금 축소되지 않을까 그것이 우려됩니다. 이게 그 경찰관들도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대응을 적절히 못한 것의 원인은 적절한 교육 훈련이 제대로 안 됐던 것도 원인인데 그렇죠. 그런 것들은 쏙 들어가 버리고 개인만 책임지는 방식으로 문제가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죠. 쉽게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비난 여론 화살바지로 지금 이 2 경찰관 해임 결정을 내린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개인의 문제로 그냥 경찰들은 늘 사고가 발생하면은 경찰관 개인에 대한 징계 내지는 처벌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됐던 것이 이번 사건의 결국에 원인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사건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 원인 진단을 분명히 하고 해결책을 마련을 해야지 되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되지 않을까 그 우려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교육 훈련의 부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십니까, 변호사님은? 이제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현장에서 이제 그 경찰관들이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 맞이하는 다양한 상황들에 따른 이제 규범이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매뉴얼이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매뉴얼이나 규범이 만들어져 있어야지 교육훈련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이전에 또 다른 매뉴얼이나 규범의 부재 내지는 부족이 또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국회 행안위에서 일단 그 통과돼서 법사위로 넘겨진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좀 그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네네. 일단 내용이 어떤 거냐면 경찰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타인에게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을 때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없으면 형사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요 내용인데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상황에서 이 법률 개정을 하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적절치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법에 대해서는 이 법대로 논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경찰의 부적절한 경찰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의 책임을 감면해 주는 이런 법이 왜 지금 통과돼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의미가 없는 법이거든요. 사실상.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경찰관이 정당한 공무 집행을 하게 되면은 정당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법률로도? 기존 법률로도 그렇고요. 이 문제가 사실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올 1월에도 아동학대 처벌법상 그 정인이 사건 때문에 이제 정인이 사건 때 뭐 그 집에 못 들어갔던 게 격리 조치를 못했던 게 마치 규정이 없는 것처럼 경찰에서 하도 그러니까 법상 이제 그 아동학대 범죄 제지나 학대 행위자 격리 등을 위한 그 주거 등의 출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면서 면책 규정도 만들어 달라는 이 법안이 제출이 됐었는데요.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이건 충돌하고 이렇게 면책 규정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법무부도 그렇고
대법원의 입장이었고 법사위도 이제 그 논의를 거쳐서 면책 규정은 필요 없다라고 해서 이미 논의가 끝났던 문제인데 이걸 다시 행안위에서 살려가지고 오히려 더 광범위한 입법을 지금 현재 지금 문제되는 이 상황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사실 조금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실효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정당행위로 그냥 처벌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럼 기존 법률로도 다 되는데 굳이 그러니까 법률을 개정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인천 빌라 흉기난동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처가 뭐 자칫 물리력을 행사했으면 또 그것이 과도하다라는 비난을 의식해서 뭐 물리력을 행사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처럼 비춰지기 위한 그렇죠. 이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뭐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법 논의는 사실은 꽤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마치 규정의 불비 내지는 뭔가 경찰관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국민들을 오해하게 하거나 아니면 호도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애초에 부당한 정당한 공무집행은 문제가 안 되고요. 부당한 공무집행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형사 책임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제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경찰관이 부당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해도 형사 책임을 묻는 경우가 거의 없고 민사 책임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는 경찰 법률보험이 몇 년 전부터 도입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책임보험도 이제 전 부처에 확대돼 가지고 사실상 민사상 고의 중과실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나 형사 합의금까지도 사실은 보험으로 다 처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2011 얼마 전에도 그 경기법을 이제 개정하면서 10월 달에 개정하면서 국가가 경찰 공무원들의 이제 그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소송을 이제 경찰 공무원들이 수행해야 되는 경우에 국가가 이제 소송 비용을 지원해주는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어디까지 도대체 만들어줘야 되는 건지 이거 이제 근데 이제 이 규정이 사실은 규정을 조금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면은 사실은 이 규정으로 보호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규정 자체도 사실은 시행되기가 어려울 거고 아마 법사위에서 상당 부분 조금 이제 수정이 좀 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애초에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그 경찰을 면책시키는 방식. 경찰이 형사 책임을 지는 경우도 사실 거의 없었는데 그것마저도 감면시킬 수 있다. 감면해줘야지 경찰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접근 자체가 우리나라 경찰권 행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적절한 접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물리력을 쓰고 싶어도 그 법적인 미비점 때문에 괜히 물리력 써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뭐 물리력을 안 쓴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현장 이탈 도망가 버렸는데 뭐 물리력을 쓰고 말 것도 아닌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사건 같은 경우. 이 상황하고 뭐 이건 전혀 사실 관련이 없는 거고요. 생뚱맞은 사실은 법안이 통과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왜 국회 뭐 상임위에서 왜 일사천리로 이걸 통과를 시켜줬을까요? 글쎄요. 그건 뭐. 근데 보니까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 4명 중 2명이 경찰 출신이라고 하던데 혹시 이렇게 또 경찰이 일정한 뭐 그 이해 반영이나 로비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이제 뭐 경찰들은 경찰로서는 뭐 이런 법이 필요하다라는 주장들을 오래전부터 해왔죠. 그런데 그게 뭐 주장을 한다고 해서 당연히 다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무집행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도 사실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사실은 해주면 안 되는 것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역사상 경찰의 그 경찰 활동이라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하거나 국민에게 사상을 가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도 사실은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것인데 이걸 조금 더 숙의해서 처리를 하셨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다른 문제 하나만 좀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난달 2일 경기도 양평에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이 있었었는데 이때 현장에 출동했던 그 여경이 도망갔다고 보도가 되면서 이른바 여경 무용론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함께 출동했던 경감이 최근 경찰 내부망에 어떤 내용의 글을 올렸냐면
많은 동료가 지원을 나왔던 만큼 여경이 범인 검거에 지장이 될까 봐 직접 현장에서 배제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글을 올렸는데요. 이런 어떤 그 시각의 적절성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글쎄요, 이제 여경이라고 해서 네. 이제 뭔가 이제 그 범인 검거 활동에 당연히 이제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람마다 다르겠죠. 남자 경찰관도 이번처럼 그 가야 될 상황에 가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경도 실제 잘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남녀 문제로 사실은 성별 문제로 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여경 개인에 대한 주변의 평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걸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이게 문제된 상황이 있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네, 지금까지 경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양홍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